자, 이번 강좌에서는 역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역함수라는 게 뭘까? 느낌은 그래요. 함수에 대한 역방향 함수, 그런 느낌이죠.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x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 1, 2, 3, 3개 있습니다. 그 다음 y라는 집합 4, 5, 6 요렇게 3개 있다고 합시다. 이때 요 방향으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 뭐 이렇게 정의할까요? 우리 편한 대로. 자, 이런 함수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x라는 그리고 y라고 하는 정역과 치역을 가지고 있는 공변역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또 이렇게 g라는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서 요렇게 또 간단하게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x에서 y로의 어이구 이거 뭐 함수를 3개씩이나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 h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원소 3개, 여기는 원소 하나 이렇게 있는데 1, 2, 3이 모두 다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함수 3개를 줬어요. 지금 보면 함수인 거 맞죠?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정의구역상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대응이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들은 y에서 하나씩만 대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자, 이때 우리 역방향으로의 함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역방향으로의 함수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정의역하고 공역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던 거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읽어보면 여기가 정의구역이 되고 여기가 공역이 되는데 원소들이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이 되어지고 있죠. 함수의 정의를 만족을 하고 있어요. 자, 함수입니다. 얘는 어때요?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가 정의구역이 되는데 눈으로 봐도 지금 이것이 대응되어지는 원소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다. 역방향으로는. 얘도 바라다 보세요. 이렇게 간다면 정의구역에 있는 원소 하나가 3갈래로 나뉘어져서 가네요. 이거 함수 아니라 그랬죠? 이거 함수 아니에요. 이렇게. 역방향으로 정의역과 공역을 바꾸어 가지고서 대응시켰을 때 그것이 함수이면, 그러니까 역방향으로의 함수이면 우리는 앞으로 그것을 역함수라고 읽을 겁니다. 역함수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되어지면 역함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표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f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을 겁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처럼 이렇게 씁니다. 근데 f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이 붙어 있으면 f의 역함수라는 표시 방법이에요. 이게 역함수라는 표시 방법이고 읽을 때에는 f의 역 또는 f의 인버스 영어 또는 인버스 f라고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 내용들을 우리 정리해서 역함수라고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런 그림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그림? 원소가 하나당 하나씩 대응이 되어지고 있죠. 반드시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일 때에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표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y fx라고 하는 함수. 현재 여기에 x가 있으면 그 x가 여기에 y로 대응되어지는데 그때 그 y가 fx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그럼 y를 x로 y를 가지고서 x를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죠.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서는 x를 가지고서 y를 표현했어요. x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y를 가지고 x를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우리 f 인버스로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y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표기할 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얘가 되는 거고, 거꾸로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표기하는 방법 알겠어요? 앞으로 우리 이 두 번째 이 사실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역함수에 관한 개념적인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y fx에 대한 역함수는 요 f가 요쪽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f 인버스로 옮겨집니다. 그렇죠? f가 f 인버스로 옮겨지고 f 인버스였던 게 f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원함수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구분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거 연습한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한 예문 하나 좀 보고 갈까요? 자, 예를 들어서 y equal to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이런 제한을 두고 있는 1차 함수를 하나를 줬어요. 자, 이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얘를 우리가 fx라고 놓아줄게요. 어떻게 할까? 얘를 여기다 쓸까요? 자, 얘를 f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fx에 대한 y equal to fx에 대한 역함수에 대한 2의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 한번 좀 체크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요 정의만 알고 있어요. 그 정의만 가지고서 얘를 한번 좀 해결을 해보래요. 얘를 한번 풀어봐라. y equal to fx라는 꼴로부터 f 인버스 2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해봐라. 어떻게 할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놓읍시다. 얘가 취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상수가 들어갔으니까 상수 값이 나올 텐데, 자, 여기에서 f 인버스 2를 k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거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썼으면 인버스가 떨어지면서 f가 이쪽으로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인버스가 있는 거는 그 인버스를 왼쪽으로 옮겨주면서 떨어져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f 인버스가 f로 달라붙어요. E equal to fk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럼 얘기 됐네. k에 대한 함수 f의 함수값이 2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3분의 1k 마이너스 3분의 1이 2라는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네. 됐죠? 그래서 k는 7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f 인버스 2는 7이다. 이렇게 되어진다. 함수의 정의만 가지고서 풀어나갔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끌어나가면서 1대1 대응이라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개념을 철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역함수도 구하지도 않고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할까? 간단한 예문을 통해 가지고서 얘기를 한번 좀 꾸려나가 볼게요. 자, 우리 y equal to 2x 플러스 2라고 하는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한번 좀 구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구할 건가? 일단은 개념은 요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에서 x에 관한 함수를 y에 관한 함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면 x에 관한 함수를 y에 관한 함수로 바꿀 거니까 x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x를 구하면 x는 2분의 1 y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겠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게 역함수가 되어지는 건데 이거하고 한 평면 위에 표기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확인을 해보면, 자, 얘는 지금 우리가 그 역함수를 그려보면 역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y절편이 2고 x절편이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네요. 원점 y축 x축. 그런데 얘를 지금 그리려고 보니까 얘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x에 관한 함수다라는 이야기는 x가 정의구역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얘가 정의역을 표시해주는 선입니다. 요 x축이. y축은 바로 공역을 표시해주는 선이에요. 이 y축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y가 정의구역이 되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y축이 여기서처럼 세로축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되고 x축이 공역을 표시해 주는 거니까 세로축. 선생님 반대로 얘기했네. y는 가로축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되고 x는 세로축으로 표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여기 y축 그려지고 여기에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원점이 여기 있다면 y의 양의 값, x의 양의 값. 그럼 여기서 옮겨서 표기를 해보자고. 자, 그러면 y가 0이면 x는 마이너스 1이네. 자, 여기 마이너스 1 지나가요. 그 다음에 x가 0이면 y는 2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자, 이게 지금 역함수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원함수하고 역함수가 한 평면 위에 표시하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왜냐? 이게 x축이에요. 요게 지금 y축이에요. 여기는 y축이 세워져 있잖아. 그쵸? 그럼 이거 돌려야 되나? 그러면 이거에 대한 특성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면 얘를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이 y를 x축으로 바꾸자. 그리고 여기 있는 x를 y축으로 바꾸자. x와 y의 자리를 서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버리게 되면 동일 평면 위에서 원함수하고 역함수에 대한 표시가 가능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x축, 원점, y축 했다고 했을 때 요거 x로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2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 그 다음 쟤는 여기 마이너스 1과 여기 2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얘가 원함수고 이게 역함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x하고 y를 서로 맞바꾸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표시가 되어지느냐 하면 y equal to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게 역함수가 되어지게 돼요. 이것이. 자, 이때 도형적인 특성을 말하다 보면 현재 지금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었다. 도형에 이동해서 어떤 형식입니까? y equal to x 선대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y equal to 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바로 이 둘 사이는 선대칭이 되어지게 된다. y equal to x.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 앞으로 역함수를 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y equal to 2x 플러스 2에 대한 역함수는 얘가 아니라 얘다. 이렇게 알아두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단은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인가 확인해야 돼요. 1대1 대응인가 확인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게 뭐죠? x를 구했어요. 그죠? x를 구한다. 즉 y에 관한 함수를 만들어 준다예요. x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y에 관한 함수를 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작업을 했죠? y equal to x에 대칭을 시켰다. 즉 x와 y의 자리를 맞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바로 원함수하고 역함수는 y equal to x 대칭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칭.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역함수를 구하면 y equal to x 대칭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원함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제한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제한을 변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역을 필요에 따라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4단계에 거쳐 가지고서 역함수를 구하게 돼요. 1대1 함수인가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x를 구한다. 즉 y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준다. x와 y의 자리를 바꾸어준다. 즉 y = x 대칭을 시켜준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변역을 확인을 한다. 이런 단계로. 고등학교 때 분명히 선생님은 설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서 얘하고 얘를 바꾼대요. 이거를 왜 바꾸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일반적인 표시 방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가지고서 한 평면 위에 표시를 하게 되었구나. 이거를 선생님이 깨닫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선생님들 중에 귀찮으니까 왜 얘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는지를 설명 안 하고 휙 넘어가 버리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풀었던 우리 이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역함수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지금 변역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풀기 편할 것 같아. 자, 요거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 역함수를 한번 좀 구해봅시다. 역함수. 자, 역함수 구하려고 그러면 최초에 1대1 대응이냐 아니냐 확인한다 그랬어요. 이거 1대1 대응인가 아닌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림 한번 그려보면 되겠네. 자, 저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x의 값이 제로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여기 그 다음 y가 제로면 x는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꼴입니다. 여기가 x축, 원점, y축. 이게 왜 이렇게 엉겨서 나타납니까? 여기가 1. 자, 여기에서 제한 변역이 있네요. x는 1 이상, y는 0 이상. 그 x가 1 이상이면, 자, 여기가 1이면 요거 오른쪽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y가 0 이상이니까 요거 위에서만 나타나요. 결국 함수는 요것만 나타나는 겁니다. 현재 주어진 대로 한다고 치면은 1 이상, 0 이상일 때 이 함수는 얘만 나타나요. 그럼 나머지는 점선으로 처리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1대1 대응 맞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를 구한다 그랬어요. y에 관한 함수로 만들어주자. 자, 여기서 x를 구하는 겁니다. x를 구하면 x는 3 곱해지니까 3y 플러스 1 하고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해야 돼?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준다. 자, 여기서 x, y 자리를 바꿔주면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도 확인하라고 했어요. 변역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현재 얘는 지금 이 조건이에요. x가 1 이상이고 y가 0 이상이다. 그런데 현재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면서 x, y의 자리가 바뀌었죠?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바꾸어 줍니다. 여기 있는 이 x는 y가 되어져야 돼요. 요렇게. 그렇죠? 여기 있는 y는 x가 되어져야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 함수의 역함수는 요게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확인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수에 대한 꼴을 확인도 안 하고서 f 인버스 2를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2에 대한 역함수 값이 7이다라고 나왔는데 여기 2 한번 넣어보세요. 2가 들어가니까 7. 아, 맞네요. 우리가 제대로 푼 겁니다. 그러면 도형적으로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함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한번 그려보려고 치면 y = x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1 위치로 이렇게 갈 테고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네요. 얘가 역함수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x의 값이 0 이상이고 y가 1 이상이어야 된다. x의 값 0 이상이 되어야 된다.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맞아 떨어지죠. 바로 얘가 역함수 y =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도형적으로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 성질들을 조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역함수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역함수도 하나의 연산이라면 연산이에요.
근데 가끔 이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F 인버스니까 마이너스 1제곱 F분의 1인가? 얘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역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F 인버스라는 기호를 쓰는 거지. 이거는 그냥 기호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얘를 이걸로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자,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자, F하고 G의 역함수를 F 인버스, G 인버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성질, 연산 성질. 자, 첫 번째. 이러한 사실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만일에 FA가 B다. A에 대한 함수값이 B라는 사실이 성립이 되어진다면 여기서 F를 이쪽으로 넘기면 뭐로 바뀐다? F 인버스. 그죠? 그러니까 F 인버스 B가 A 하나 남았네. A다. 이게 성립된다. 거꾸로 이거면 이게 또 성립이 되어야 되겠죠? F 인버스가 등호 바깥쪽으로, 등호 반대편으로 이동이 되어지게 되면 F로 바뀌어요. FA는 B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K라고 놓고서 얘기를 꾸려나갔던 게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F하고 F 인버스하고 이렇게 합성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F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게 F 인버스예요. 요렇게. 그러면 순차적으로 F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F 인버스를 적용을 한다면 자,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F 인버스를 적용을 하면 X가 나오네. X에서 Y로 갔다가 다시 X로 돌아와요. 결국 X에서 X로 왔다. 아, 이거는 항등함수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거는 반대로 가도 마찬가지죠. F에다가 F 인버스를 적용을 해도 역시 똑같이 성립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법칙도 성립이 되어지고 일반적으로는 합성에서는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보통 문제 현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나와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 G하고 F하고 합성을 시켰더니 항등함수더라. 이런 FG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F하고 G가 서로 역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꾸려나갈 때 상당히 유리하고 편하게 되겠죠. 보통 문제 속에서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건 여기다 씁시다. 조그만 거니까. 세 번째는 역함수의 역함수. 얘는 뭘까? 자, 이게 F 인버스가 요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이렇게 오면 F 인버스의 역함수네. 근데 이렇게 보면 F 인버스의 역함수인데 그게 뭐야 지금? F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역의 역은 F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합성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자, 얘는 결과부터 미리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이렇게 씁니다. 꼴을 잘 보세요. 지금 잘 보면 합성되어진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이렇게 탁탁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분리가 되어지네. 인버스가 마치 분배가 되듯이 분배 법칙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배 법칙은 아닌데 마치 애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네요. GF의 인버스는 F 인버스 G 인버스다. 바뀌었어요. 지금 순서가. 이거는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니까. 자, 여기에 X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우리 F라고 합시다. 또 F에서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합시다. 이러면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의 함수를 역함수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f 인버스 이렇게 가는 거 g 인버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쵸? 자, 이때 x에서 z로 막바로 가는 함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예요? 얘는 f가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g가 적용되어진 함수 g.f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z에서 x로 가는 함수를 바로 얘기할 수 있겠네. 이렇게 가는 거는 뭘까? g 인버스가 먼저 적용됐고 그 다음에 f 인버스 적용됐네. 그러니까 f 인버스 g 인버스 먼저 적용된 게 나중에 쓰여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여기로 막바로 가는 거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다. 왜냐?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가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가 g.f의 인버스입니다. 그쵸? 그럼 위아래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가는 게 gf 전체의 인버스인데 이렇게 가는 거는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래요. 어때? 이거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됐어요? 두 개짜리일 때는 이런데 우리가 또 입시 현장에서는 가끔 이런 것도 생각을 해요. 입시 현장에서 이런 것도 나옵니다. FGH의 인버스는 뭘까? 그러면 여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순서가 바뀌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인버스가 달라붙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H 인버스,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충분히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4번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에 대해서 증명을 한번 좀 해볼게요. 증명을 어떻게 할까? 자, 요거에 대한 증명. 자, 이 증명은 반드시 이 개념으로 출발을 합니다.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개념을 요렇게 읽어서 풀어나가도 괜찮아요. 아까 우리가 요렇게 풀었듯이. 그래서 일단 좌변에 있는 얘를 g.f의 인버스 x가 k라고 합시다. 자, 요거라고 하면 하고서 얘기를 출발을 시킬게요. 그러면 이거면 이게 된다며. 그러니까 f 인버스가 공역에 가서 달라붙게 되면 f로 달라붙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인버스가 여기에 가서 달라붙게 되면 식이 이렇게 되겠네. x equal to g.f의 k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조금 헷갈리나요? 잘 살펴보세요. g.f라고 하는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묶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얘는 x equal to gfk와 같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한번 정의를 적용을 하는 거야. 한 번 더. 자, fx가 y이면 이 f가 이쪽에 붙으면서 인버스가 달라붙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g가 지금 바깥쪽에 있는데 이 g를 이쪽으로 옮긴다면 g 인버스 x equal to fk 이렇게 되어지네. 됐습니까? 됐죠? g 인버스 이쪽으로 달라붙었어. 그러면 얘를 보고서 또 한 번 더 f 인버스를 이쪽에다 붙여주는 거야. 최종적으로 f 인버스를 왼쪽으로 붙여주고 g 인버스 x라고 해주면 얘는 k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렇죠? 결국 이렇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얘는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의 x가 k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됐습니까? 자, 우리가 출발할 때 g.f의 인버스 x가 k라고 그랬는데 그게 이거하고 같대요. 그러면 얘기 끝난 거죠. 얘가 얘하고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되어져 버렸어요. 됐죠? 여기에 지금 사용되어진 이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에요. 여기 지금 사용이 됐죠. 그렇죠? 우리가 역함수에 대한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또 상황을 해석해 나갈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칸이 좀 좁기는 하지만 우리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함수를 읽다가 보니까 와, 역함수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도형을 이용을 해서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 하나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좌표평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y = fx를 이렇게 줄게요. fx.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y = x 주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 a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y = x니까 당연히 여기가 a가 되겠죠. 이 위치 값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거의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 다시 연장선과 만나는 지점 해서 c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y =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랬을 때 여기서 그림 속에서 f.f의 인버스 c는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 이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현장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직관적인 도형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서 읽어나갔던 그런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부터 먼저 살펴보면 돼요. 자, 얘는 F 인버스 C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되겠다. 제일 먼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F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y = xy 대칭성을 생각을 하면 역함수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칭성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역함수를 그려보는 거야. 역함수 어떻게 그려질까? 요렇게 요 위치, 그리고 여기서도 요렇게 연장을 해서 요 위치. 그러면 역함수는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오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형태로 역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림이 좀 이상하게 그려졌네. 자, 이게 y = f 인버스 x예요. 자, 그때 요 위치가 얼마일까? 그림에서 b, 요 위치가 얼마냐면 c.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상황이. 그렇죠? 그 좌표평면 위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니 금방 얘기가 간단하게 되네. 자, f 인버스 c가 얼마인가? c에서 인버스의 함수값 b가 되어지네요. 이거 b예요. b.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다시 또 역함수값. 그러면 b에 대한 역함수값이면 a가 되어지는 거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fx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직관적으로 역함수를 그려서 따져봤더니 얘는 얘가 되어지더라. 이렇게 읽어나갈 수도 있네요. 개념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직관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읽어나갈 수도 있고. 자, 오늘 강의 내용 조금 까다로웠을 거예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어려운 줄 분명히 알고 있겠지만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에 관한 이야기를 꾸려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